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비장 방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입니다. 제가 이제 일요일날 올려드린 영상에서 이제 시장이 좀 과열 구간에 있어서 하방 확률이 5.5대 지금 상방 확률이 5.5인데 여기서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올라오고 하게 되면 코스피는 지금 과열 구간에 있어요. 과열 구간에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과열 구간으로 들어서지 않았는데 직전 구간에 있어서 둘 다 과열 구간에 진행이 되게 되면 12월에서는 한 1, 2주 정도는 일단 뭐 조정 흐름이 진행이 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과열 흐름이 조정이 진행이 될 때 이게 횡보가 진행이 되면 빠졌다 올랐다 하면서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제가 이제 추려드렸던 섹터분들 있죠. 단기 주도 섹터라고 추려드렸던 이제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헬스케어 쪽은 이제 강세 흐름들이 이제 진행이 계속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테마가 올라오겠죠. 요런데 이제 포지션을 이제 분산해놓고 대응을 하게 되면 이제 좋은 기회는 계속 만들어줄 거다. 다만 이제 하락존을 좀 크게 돌아서 예상치 못한 어떤 변수가 생기거나 해서 코스피 2400포인트 밑으로 빠지는 요 정도로 좀 하락이 좀 크게 진행되는 구간들이 많이 오게 되면 이건 땡큐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 비중을 더 늘려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 89% 정도 갖고 있으니까 현금 11% 정도인데 이거를 이제 한 90%까지는 일단 채워서 대응을 하고요. 250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까지는 여기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90% 정도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뭐 2800포인트 위로 올라가게 되면 현금을 20% 만들고 요렇게 이제 대응 전략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춰서 우리는 대응을 하면서 섹터별 리밸런싱 포지션들만 보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2021년도 시황 얘기를 더 하면 좀 이제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하니까 요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시황을 크게 볼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주도 섹터가 이제 단기적으로 주도 섹터의 시그널을 보여줬던 섹터들이 굉장히 가장 강한 모습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다 라고 보고 있고, 시장이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좀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쪽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쪽에도 이제 포트를 좀 분산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올라오는 거 줄여가지고 조금 이제 밸류 매력이 또 생기는 쪽이 있으면 그쪽으로 리밸런싱 포지션들을 가져가는 그런 관점에 이제 리딩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이제 월요일날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오늘 제작을 한 영상이죠. 테림포장 이제 101%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들이 계셔서 자, 골판지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골판지 테마는 이건 예정되어 있던 부분들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이제 3월달에 코로나가 있은 다음에 우리는 이제 골판지 관련된 기업들을 작년부터 담았어요. 2019년도부터 종목도 별로 몇 개 없고 해갖고 좀 이제 담아놨었습니다. 그래서 가치주 관점으로 끌고 가는 밸류 매력이 굉장히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담아서 이제 끌고 가는 포지션들 보다가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테마가 붙었어요. 뭐 대형 포장인가 어디서 뭐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뭐 그런 노이즈 요인이 있어서 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랑 또 이제 택배 수요 급증. 그러니까 택배 수요 급증이 지금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최근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 지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 기업들은 못 올라오고 언택트라든가 코로나 테마주들 위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뭐 거의 확실시 돼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마진도 확장이 되는 부분들이 마진폭도 이제 확장이 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또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 이쪽은 이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주가가 이제 못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왜곡 포지션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코멘트들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리고 택배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 택배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급증을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3월부터 6월까지 계속 이제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체크 포인트를 뭘로 봐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볼까 합니다. 평생투자님 이제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제 올려주셨어요. 테린 포장 101% 절반 매도 후에 복리 계좌로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요. 평생투자님 이제 편입 포지션을 보면, 요 구간에, 제가 이제 코멘트 드렸던 구간은 여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코멘트가 나갔던 구간은. 그리고 평생투자님이 이제 편입을 했던 자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4개월 만에 이제 100% 수익 구간이 왔는데, 자, 이때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봤고요. 평생투자님이. 현재를 보면, 테린 포장이라는 기업은 지금 원래, 이게 좀 근데, 원자재,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제지주들보다는 포장주들이 밸류가 지금 좋지가 않아요. 근데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테마성이 강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포장기업들 중에서는 밸류 매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버블이 입혀지고 있는 구간이다. 아니면 이제 미래 실적을 좀 땡겨서 이제 반영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미래의 숫자가 얼마나 나올지를 지금 체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현재가가 이제 주가 수준이 이제 7,000원 구간인데 시총이 한 4,9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평생투자님이 편입했던 구간에는 이때는 시총이 한 2,500억대 구간이어서 밸류 부담이 없는 구간이어서 배당도 이제 이 당시에 이제 한 4, 5% 이상 이제 보통 잡혀있고 요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올해는 배당이 많이 안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 이제 배당을 좀 본격적으로 하는 기업인데 이제 올해는 지금 이익이 지금 3분기까지로 보면 그렇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익 부분들이 안 좋아서 거의 나오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실적이.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제 좀 배당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형 포장인가 어디가 아무튼간 인수합병 이슈가 이게 하나가 붙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슈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골판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박스 포장에서 이제 테마가 붙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택배가 급증을 하고 있죠. 그러면 택배를 싸는 이 포장 포장이라든가 이제 쉽게 말하면 골판지 이제 이게 박스니까 이 박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이제 숫자를 좀 체크하면서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숫자가 좀 안 보여지는 기업들은 이제 뭐 수익이 뭐 얼마가 되던 간에 조금 잘라놓고 리밸런싱 포지션을 좀 보는 포인트가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숫자가 보는 기업들은 좀 끌고 가는 그런 포지션들이 좀 유리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를 놓고 보면 지금 포장 관련된 기업들 중에는 별로 그렇게 밸류 매력이 제가 이제 좀 땡기는 기업들이 없어요. 포장 관련된 기업들은 좀 땡기는 기업들이 없고 일반 제지 기업들 중에 굉장히 밸류 매력이 업사이드가 크게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조금 이제 오래 좀 끌고 가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종목을 우리는 이제 종목을 항상 이 관련된 기업이라 그러면 3개, 5개, 뭐 10개 이렇게 채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거 있으면 뭐 2개 남기고 좋아 보이는 거 3개 남기고 5개 남기고 덜어가는 거죠. 그렇게 챙겨가는 포지션들을 보면서 조금 비중을 줄여가면서 압축해가는 요쪽 섹터군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이제 유리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가야 합니다. 테린 포장이라는 기업을 봐도 200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고점 저점을 연결해놓고 보면 3,800%가 상승을 했어요. 기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거죠. 15년 동안 3,800%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동안에 또 이제 배당이 들어간 것도 있기 때문에 배당을 만약에 재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끌고 왔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요거는 상승률이 뭐 이제 10,000% 이상도 될 수 있는 이제 그건 이제 확실하게 계산을 안 해봐서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들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냥 단순 계산해가지고 이게 뭐 5,000원인데 5%를 배당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50원을 배당하는 거죠. 5,000원에 5%를 배당을 했을 때 250원을 배당을 하는 거예요. 250원을 배당을 하면 2004년도에 요때 매수를 했던 비중만큼 그냥 배당으로 매년 주는 거예요. 매년 100%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배당을 계속 5% 이상씩 해나간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매년 100% 이상씩의 수익이 그냥 배당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 상승은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거죠.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이런 복리 효과라는 게 굉장히 극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태평성대님이 편입했을 때 우리가 이제 편입해가지고 수익을 내가고 그런 관점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점점 더 이런 장기적인 포지션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가야 돼요. 투자를 하면서 핵심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누가 오래 보유를 하느냐예요. 수익을 아무리 많이 내도 뭐 10년, 15년에 30배, 40배씩 수익을 낸다라는 건 정말 거의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상승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10년 안의 기간에 뭐 2000%, 3000% 이상 가는 기업들은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거지, 뭐 테마가 붙어서 말도 안 되게 급등을 하는 경우들이 나올 수도 있고, 진짜 기업이 가치가 올라가면서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 이게 반도체 기업도 아니고 헬스케어 기업도 아니고 고성장 섹터분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포장 쪽은 지금은 이제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자, 미래에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는 기업들을 저렴한 구간에 사서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장기 수익률은 굉장히 극대화될 수가 있다. 계속 점점점 복리가 확장이 돼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게 중간에 이제 이 테린 포장이라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3,800%가 올라가는 그 구간 안에서도 조정이 보면 이렇게 짧은 포인트, 여기에서 나온 게 이게 한 마이너스 10% 이상 된단 말이에요. 요런 조정들이.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뭐 30%에서 마이너스 50% 돼요. 그리고 좀 크게 들어올 때는 마이너스 70%씩 빠질 때도 있습니다. 9,400원에서 요 종목도 뭐 1,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마이너스 한 80%가 빠진 거예요. 중간에. 이런 변동성들은 항상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는. 근데 기업 가치가 문제가 없으면 결국은 제 가치까지 찾아가기 때문에, 이런 폭락이라든가 하락 같은 경우는 버블이 꺼지는 경우가 아니면 항상 좋은 매수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태평성대님 편입 구간을 월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위에 게 일봉이고 이 밑에 게 월봉인데, 한 달에 이제 봉 하나씩을 체크가 된 거고, 위에 거는 하루에 봉 하나씩이 체크가 된 거예요. 자, 그런 그림을 보면 이제 평생투자님의 편입 구간은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구간에 사서 지금 분할 매도 포지션을 봤다 그러면 이 기업이 장기 지속 성장이 가능한지 아닌지만 보면 돼요. 지금 이제 매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성장은 큰 폭으로는 아니지만 조금씩 해나가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익이 굉장히 좀 변동이 심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안정적으로 갖고 가는, 흘러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기업은 지금 구간에서도 우리가 지금 딱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택배 수요는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자, 자율주행 시대가 되고, 지금 아마존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존 위에다가 그 뭐라 그래야 돼, 물류센터를 공중에다 띄워서 자, 드론으로 배달을 하겠대요. 지금 이런 인프라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존 같은 기업이. 그리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를 끌고 가가지고 로봇이 배달을 하는, 뭐 그런 이제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현실화되게 되면 지금보다 택배 비중은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택배라는 것들이 보면 전 세계에서 요렇게 배달 문화가 제대로 된 나라가 없죠. 우리나라는 이제 IT 강국이고 서비스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글로벌로 뻗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죠. 이런 인프라라든가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서 노하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이제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지가 이제 문제인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여기서 더 확장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 포인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런 인프라들을 해외로 갖고 갈 수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하면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이게 이제 시장이 성장이 하다가 어느 정도 둔화되는 구간들이 나오겠죠. 이제 확장세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둔화되는 구간들이 왔을 때는 결국은 물가 상승률이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정도는 깔고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뭐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무슨 뭐 그런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사이클은 항상 반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기회들은 계속 이제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비싼 구간에는 좀 덜어놨다가 싼 구간에는 이제 편입을 해보고, 또 싼 구간에 편입을 해서 수익이 많이 난 경우에는 수익을 덜어서 이제 복리 계좌로 옮겨놓는다든가 장기 포지션들을 따로 고민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테마가 붙으면 밸류 체크를 해서 줄여가면서 끌고 가자라는 거예요.
비싸면은 줄여가는 거예요. 지금 대형 포장이라는 기업은 정확하게 제가 이슈 체크를 이제 확실하게 해오지 않아서 이제 정확한 내용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이제 인수합병 이슈가 붙었나? 뭐 대충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테린 포장이라든가 영풍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편입사인을 냈다가 여기에서 이제 교체 사인을 다 냈어요.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교체 사인을 다 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제지 기업들은 지금 다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보면은 아세아 제지도 또 나갔단 말이에요. 분할매도 이것도 이제 교체 사인이 나갔는데, 자, 우리가 제지 기업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밸류 매력이 좀 떨어진다 하는 기업들을 조금씩 줄여가는 포인트들을 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회원분들 중에 제가 이제 매도선이 안 나고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아직 밸류 매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 기업들입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도 이제 밸류 부담이 오는 구간이 나오면 이제 줄여가면서 밸류 매력이 남아있는 기업들만 이제 보유를 해가는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테마가 이제 한번 붙고 이제 어떤 수급이 붙고 파동이 붙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움직입니다. 자, 대형 포장이라는 기업이 72% 올라오고, 테린 포장이라는 38% 올라오고, 영풍재지라는 기업이 뭐 86% 올라오고, 또 나머지 제지 기업들도 다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밸류 매력이 있는 기업들을 이제 남겨놓고 없는 기업들은 이제 치워가는 거죠. 그런 포지션 대응이 리밸런시 포지션이에요.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코멘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흐름들이 나오고 할 때마다 항상 이제 정리를 해드리려고 저는 이제 수익 스토리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이제 아이디어들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지금 제지 관련된 이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놓고 보면 택배, 요즘 보면 택배 일하시는 분들이 이거 진짜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알바 한번 가갖고 예전에 제가 이 일하기 전에 알바를 한번 가서 그 상하차 하는 걸 한번 해봤어요. 저는 이제 뭐 노가다라든가 막 이런 거 생각을 해서 그거 해봐야 얼마나 힘들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욕 나옵니다. 욕 나와. 제가 상하차가 2시간에 차가 한 차가 끝나나 그런 것 같아요. 5톤 차가 2시간에 한 차가 끝나는 것 같은데 허리 한번 펼 시간이 없어. 레일이 계속 돌아가니까 여기 딱 올려야 되거든요. 차에서 내려서. 이 레일이 돌아가면 계속 날라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5톤 차 하나 내리는데 한 2시간 걸려요. 근데 이게 빠지면 또 돌아가고 되고 또 돌아가고 되고 해갖고 한 6시간 동안 허리도 한번 못 펴고 해요. 제가 딱 느낀 게 요렇게 한 며칠 해버리면 허리 나가겠다 라는 생각을 바로 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작업량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물량이라는 게 이제 정해져가지고 그 물량을 그날 무조건 쳐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이 작업량이 진짜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막 많이 죽고 했잖아요. 최근에 그게 많이 이슈가 됐죠. 그래서 임금을 인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택배비 100원, 200원 올라간다고, 200원, 300원 올라간다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소비자 권익이 어쩌고저쩌고 있다는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걸 좀 올라가줘야 돼. 솔직히 우리가 노인 일자리든지 무슨 공공일자리 같은 거 해서 돈 뿌리는 세금 쓰는 거는 아까워도 요런 것들은 사실 저는 진짜 좀 올라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자, 택배에서 임금이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진폭이 개선될 가능성들이 있어요. 자, 택배 회사들. 택배 회사들 중에 지금 저평가된 기업들, 또 이제 물류 인프라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전체적인 이 파동들이, 유통기업들이 파동이 다 함께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물동량들이 늘어나는 흐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물동량이 확대되는 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하게 되면 이게 장기 추세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의 테마 관점으로 일단 놓고 보는데 당장 이제 이슈가 붙을 부분들을 보면 임금 인상 부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회원분들한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물류 인프라. 자, 이건 이제 테마 관점인데 공식 추천은 안 나가는데 한 어쩌고저쩌고저쩌고하고 동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요 세 종목 지금 보면 흐름들이 어때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체크하란 말이에요. 제가 체크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분들 보면서 우리는 이제 편입을 할 때 여러가지 이제 선택 같은 부분들에서 제가 여러가지 관점을 자꾸 말씀을 드릴 때는 회원분들한테 그걸 다 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경험을 계속 확장시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체크를 해나가면서 지금 이 택배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포장 쪽은 제가 생각했을 땐 가치로 봤을 때, 밸류로 봤을 때 이쪽은 지금 살짝 버블 포지션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제지 관련된 기업들은 아직도 많이 싼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 기업들은 좀 이제 끌고 가는 포지션들 대응을 할 거고요. 물류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이 테마 관점에서 좀 조정이 들어오고 하면 편입 포지션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관련된 유통기업들이, 택배 관련된 유통기업들이 매출은 이빠이 나오는데 마진이 안 나와요. 경쟁이 심해가지고 마진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마진 폭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분들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임금 인상을 만약에 정부에서 이제 용인을 해주고 국민 공감대들이 만들어지게 하게 되면 기업들은 그런 기회를 놓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올리는 게 아닙니다. 야금야금해서 이빨 땡겨버린다고요. 그래갖고 마진폭을 확 개선시켜버리면, 자, 쿠팡 같은 데들도 장기 적자가 나다가 흑자로 돌아서고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치킨 게임 중이지만 이제 뭐 쿠팡이라든가 뭐 CJ 뭐 등등등 해갖고 이런 물류에서 유통하는 기업들이 이런 이제 실적 체크를 해가면서 숫자를 체크하면서 보다 보면 기회가 보여지는 구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놓고 숫자로 체크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골판지 테마는 이거는 이제 3월달부터 예정이 돼 있던 거라는 거예요. 3월달에 택배 수요가 폭증하고 우리가 이제 이동이 많이 제한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배달을 시킨다라든가 이런 물량들이 많이 이제 확장이 되고 하면서 이쪽 시장들이 캐파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한참 전부터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작년부터 해서 밸류가 이제 매력 있는 기업들은 우리 이제 담아가기 시작을 했고, 작년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도 이제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면서 지금 갖고다가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 이제 이 다음에 흐름이 잡히고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할 때는 밸류 매력이 빠르게 줄어들어요. 주가라는 게 상승의 폭이 예를 들어서 상승이 있으면 밸류 매력이 예를 들어 100%인데 이게 무슨 뭐 며칠 만에 나와버린다고. 그러니까 뭐 몇 달 만에 나와버리고 며칠 만에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밸류 매력이 금방 축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상승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비중을 줄여가는 포인트들은 항상 고민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당연히 가치를 기준으로요. 기준으로 이제 매도 포지션들을 이제 섞어가는 거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